우리 모두에겐 어쩌면 좀 숨기고 싶은 공통된 두려움이 하나 있어요. 바로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두려움이죠. 이걸 FO, 피포, 포포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로 꼽히는 사람조차 이 두려움에 갇혀 살았다면 믿으시겠어요? 네, 그 주인공은 바로 루트비흐 판 베토벤입니다. 정말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그때 갑자기 3년 동안이나 대중 앞에서 자취를 감춰버려요. 아니 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에겐 누구에게도 말 못할 비밀이 있었거든요. 바로 청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알려지면 음악가로서의 경력은 물론이고 자신의 존재 자체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일부러 막 괴짜처럼 좀 이상하게 행동하면서 사람들 말을 못 들은 척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자존감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서 왔기 때문이죠.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는 그가 남긴 유서에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요. 하일리겐슈타트 유서라는 건데요.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순간들은 나를 절망의 벼랑 끝으로 몰고 갔다. 조금만 더 그랬다면 나는 내 생을 끝냈을 것이다. 와, 정말 다른 사람의 시선이라는 게 한 사람을 어디까지 몰고 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베토벤은 결단을 내립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다른 사람들 눈치 보느라 내 인생을 낭비할 순 없어. 그는 자신의 운명을 그냥 받아들이기로 해요. 그리고 자신이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 바로 자신의 음악에 모든 걸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자,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FOPO, 타인의 의견에 대한 두려움의 핵심이에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 진짜 모습을 보여주면 거절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 말이죠. 사실 베토벤의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그 아주 오래된 뿌리, 고대의 설계도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아주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이 살던 시대로 한번 가볼까요? 그때는요, 무리해서 소외된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어요. 혼자 남으면 맹수의 밥이 되거나 굶어 죽기 십상이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뇌는 거절이라는 사회적 위협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사실 우리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생존 본능이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오래된 생존 프로그램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변에 맹수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다른 사람의 시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위협에 갇혀서 우리의 잠재력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감옥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뿌리 깊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방법, 그 해독제는 과연 뭘까요? 두 번째 파트에서 바로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해요. 나는 내 자신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을까? 하고요. 이 질문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연구가 있어요. 심리학자 크로커와 울프가 연구한 건데요. 사람들이 자기 가치를 찾는 원천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화면 왼쪽을 보시면 외모나 성적, 다른 사람의 인정 같은 것들이 있죠. 이건 다 내 밖에, 즉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는 외부 요인이에요. 반면에 오른쪽을 보세요. 나만의 도덕적 기준이나 신념 같은 건 오롯이 내 안에 있는 내부 요인이죠. 이 연구에서 진짜 중요한 발견은 바로 이거예요. 자신의 가치를 외모나 남들의 칭찬 같은 외부 요인에 두는 학생들을 보니까요. 스트레스나 분노도 훨씬 많이 느끼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알코올이나 약물 문제, 섭식장애 같은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높았다는 겁니다. 대가가 꽤 크죠? 우리는 흔히 인간이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잖아요? 심리학에서도 오랫동안 죄수의 딜레마라는 유명한 실험을 근거로 인간은 자기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봐왔어요. 그런데 말이죠. 한 연구팀이 정말 기발한 생각을 해냅니다. 게임의 모든 규칙은 똑같이 두고 딱 하나, 이름만 바꿔본 거예요. 죄수의 딜레마가 아니라 공동체 게임이라고요. 아니 그냥 이름 하나 바꿨을 뿐인데 과연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세요. 죄수의 딜레마라고 불렀을 땐 협력한 사람이 겨우 30%였어요. 그런데 공동체 게임이라고 부르자마자 무려 70% 사람들이 협력을 선택한 겁니다. 정말 엄청난 차이 아닌가요? 이 실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원래 혼자인 존재인데 사회성을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연결된 사회적 존재이고 오히려 살아가면서 나라는 개인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F5모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시선을 밖으로 돌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안녕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사회적인 연결을 단단하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 시선을 안으로 돌리는 거예요. 나 자신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목표가 뭔지 알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후회 없는 삶이라는 더 큰 그림에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브로니 웨어라는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는데요. 그들이 죽음을 앞두고 가장 많이 후회했던 것, 그 1위가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남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솔직한 삶을 살 용기가 있었더라면 하는 후회였습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돌아보니 다른 사람 눈치 보느라, 즉 포포에 갇혀서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했던 게 가장 한으로 남는다는 거죠. 스티브 잡스도 정확히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했어요.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게 바로 잃을 게 있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마음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라고요. 결국 죽음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 시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이게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열쇠라는 거죠. 이건 사실 아주 오래전 고대 스토아 철학이 지혜와도 똑같이 연결됩니다. 그들은 말했죠. 우리가 진짜 컨트롤할 수 있는 건 딱 세 가지. 바로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뿐이라고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평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마지막 질문은 다시 여러분 자신에게 향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목소리들 속에서 그리고 당신의 삶이 끝나는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은 과연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